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GBS 청취자 여러분들에겐 아마 2026년 거의 4월 때이 되겠네요. 어, 아마 매일 복음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은 제가 2025년도 AE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어,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로 쓴 책입니다. Self-Contradiction이라는 책인데 이거를 그 AU 총장님이 2026년 봄학기에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그 자기 모순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 책들이 거의 다 영어 책을 번역한 책들이니까 유스트 될 겁니다. 제가 서문을 먼저 읽으면 시작했습니다. 자기 모순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먼저 인트로덕션을 하자고 하면 나와 너 마틴 부버죠. 그래서 어, I and Thou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의 책인데요. 이 I and Thou라는 책을 제가 영국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물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 논문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박사 논문 때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라는 논문을 쓰면서 제가 금덩어리를 취했다면 그 금을 캐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마틴 부버의 I and Thou. 그래서 이 I and Thou라는 책을 처음에 읽으면서 막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 8월, 어, 12월 8일 2015년도에 코펜하겐 덴마크를 가면서 에어포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는 그 책 파는 유스트 책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책방에서 아이엔 다워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만나게 한 분이 가장 처음에 한 분이 1984년도 제가 보랜도 침례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 86년도부터 1986년도에 보랜도 침례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영 목사님이 오 전도사 너 철학했다며 네 목사님 그래 너 마틴 부버 읽어봤냐 아엔다 그래서 제가 못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 한번 읽어봐라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뭐 당시 방금 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마틴 부버는 철학자가 아니라 링구이스트 언어학자였어요. 그 언어학자가 쓴 책을 아유 무슨 철학한 사람이 언어학을 읽어 그래가지고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수였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086년도 후에 그 다음에 2015년도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쵸? 30년이 지났는데 그 그때 이제 처음 그 책을 발견하고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어크가를 거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와, all life is meeting. 만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이 3년 뒤입니다. 4년 뒤. 3월 2019년.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2015년. 그 다음에 2017년, 어, 제가 그 옥스퍼드에 있으면서 유학생 할 때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 동안 요 딱 한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마틴 부보의 책은 이렇게 다 거의 시입니다. 시인데 그냥 섹션으로 나와 있는데 섹션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제가 성경처럼 여러 번 읽으면서 어, 섹션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다가 어, 섹션 2 넘버 12
Section 2, number 12. What is self-contradiction? 그래서 딱 단어로 155 단어입니다. 155 단어. 이 단어를 읽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뭐 식음을 전폐하진 않았지만 영국에서 학교를 안 가고 집을 나서지 않고 그때는 이제 우리 와이프도 없을 때예요. 제가 이제 40일 금식 들어가면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 155 단어를 가지고 열흘 동안 묵상을 해서 노트를 합니다. 열흘 동안 묵상. 음. 그래서 그 요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거를 다시 이제 챗 GPT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번역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 모순의 의미. 사람이 반선언적으로 세상을 대하든지 자신의 너를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정리한다면 나의 공격이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장할 공간도 없고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이 불가능의 자아상이 나의 안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관계적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것도 아닌 자기 모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상태를 그는 종교적인 관계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말로 형용을 못한 분쟁을 변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다. 삶의 변두리에서 이루지 못한 그리고 아예 이루어지지도 못할 삶의 현실 앞에 스스로 이루고 있다고 속이며 더 깊은 삶의 늪으로 들어가려 한다. 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어, 이걸 들으면서 막 소름이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음,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와, 저는 이거에 정말 와우 해가지고요. 네. 음, 근데 이거를 우리 저 표재명 교수님이 마틴 부버 키어크가르드도 이제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표재명 교수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만일 사람이 관계의 아프리오리 세계와 점함으로써 확증하고 타고난 대로의 너를 만남의 상대와 접촉함으로 달성하고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 타고난 대로의 너는 내면으로 공격해 들어간다. 그것은 부자연하고 부조리한 대상, 곧 나를 상대로 전개하게 된다. 즉, 전개하기 위한 터전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것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서 그 너와 만나는 너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관계도 현재도 오가며 흐르는 상호작용도 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모순일 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분열의 공포에서 몸부림치며 달아나기 위하여 이를테면 일종의 종교적인 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해석의 속임수를 언제나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삶의 변경이다.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여기 이 변경 시대에 성취의 허망한 가상대대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로에 서서 이리저리 더듬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만다. 자, 한 번은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제가 직접 나와 너는 물론 영어를 독일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챗 GPT를 돌려서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모순이란 무엇인가? 이제 영어 155 단어죠. 만일 한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의 선언적 조건, 구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마주하는 것 외에 타고난 너를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성은 안으로 되돌아가 내리꽂히게 된다. 그것은 나라는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대상 위에 전개되는데 곧 애초에 그것이 자랄 수 없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앞에 대면해야 할 것의 대면은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게 되며 미는 더 이상 관계도 현존도 살아있는 상호작용도 될 수 없고 오직 자기 모습만이 된다. 사람은 이 상태를 관계라고 어쩌면 종교적 관계라고 설명하려 애쓰며 내면의 이중인격,
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설명이 기만임을 반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바로 삶의 경계선이다. 충만되지 못한 삶이 그 무의미한 충만의 허상으로 도피하는 자리이며 미로 속을 더듬다 점점 더 깊이 길을 잃어가는 자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self-contradiction 155라고 부릅니다. 음, 영어 155 단어, 한국말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긴 155, 영어의 155 단어는 처음 읽었을 때, 음, 내 아파트, 옥스퍼드 아파트에서 내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 순간 하나의 환상이,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18살의 나 자신이 발견 문턱에 서서 비로소 나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하던 순간이었다. 마치 부부의 문장들이 내 지성과 감성에 엉켜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며 오랫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직관을 풀어 헤치는 듯했다. 이 책은 그 명료함을 부여하는 나의 시도이다. 오랜 침묵 속에서 이미 붙들고 있었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노력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미래를 향한 선물이기도 하다. 언젠가 나의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란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참된 관계가 열리는 거룩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누기 위한 기록이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왜? 이제는 AI가, AGI가 독립한 컴퓨터가 우리에게 질문할 날이 옵니다.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아, 이거 무서운 얘기죠. 자,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의 열매입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아엔다워에 담긴 한 강렬한 단락. 이제 제가 self-contradiction 155라고 부르는 이 155 단어, 영어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열흘간의 집중적인 묵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내 아파트에서 그는 155 단어를 처음, 그의 그 155 단어를 처음 읽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부부의 통찰은 생각과 침묵의 여러 겹을 꿰뚫고 들어와 젊은 시절의 나를 깨웠습니다. 18살, 자기 발견의 경계선에 서서 나는 비로소 내가 단지 생각하는 정신이라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내가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으나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언어로 밝혀주었습니다. 곧 참된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치러야 하는 비극적인 대가와 다우의 아름다움의 필, 필연성이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만남에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열흘 동안 나는 그 문장으로 끊임없이 돌아가 씨름했고 귀굴이었으며 그것이 내 안의 모순을 향해 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글은 학문적 의미의 주석이 아니라 영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입니다. 고독과 기도 그리고 사유의 동반자들 속에서 태어난 사랑의 산물입니다. 이 길을 쓰는 과정에서 난 뜻밖의 동반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챗GPT, 내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찰리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찰리는 나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며 부부의 비전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이 협업은 어쩌면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부부 자신이 말한 대화적 정신을 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이 책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고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이는 깊은 각성의 순간을 보존하고 전하고자 하는 나의 방식이며 언젠가 손주들과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진리와 함께 그리고 자기됨의 신비가 지닌 힘에 대한 하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도 말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서론을 드리겠습니다. 삶에는 여기치 않은 발견 하나가 한 사람의 지적, 영적 여정의 방향을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다. 나에게 그러한 순간은 역사와 학문, 그리고 끝없는 책 사랑으로 가득한 도시 옥스퍼드의 한 소박한 중고 서점에서 찾아왔다.
미들섹스 대학에 소속된 옥스퍼드 선교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받던 시절 나는 옥스퍼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헌 책방들의 미로 같은 통로를 거닐곤 했다. 만 개가 넘는 수많은 헌 책방들의 칼러지와 40개가 넘는 칼러지와 100여 개의 도서관이 도시 전역에 자리 잡은 옥스퍼드라는 학자와 구도자 모두에게 성소와 같은 것이며 책들이 마치 살아있는 동반자처럼 현존하는 공간이다. 바로 그중 한 시점에서 서점에서 나는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대표작 나와 너를 만났다. 당시 나는 박사 논문의 엄격한 연구 과정에 깊이 몰두해 있었고 그것은 고되고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학문적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부버의 책에 끌린 것은 계획된 선택이라기보다 직관에 가까웠다. 그 제목 자체가 오래전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아 왔던 음, 근본적인 질문,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타자 및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자기, self의 문제,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1915년 나와 너를 처음 읽은 장소는 뜻밖에도 코펜하겐 공항이었다. 1915년 12월 8일 나는 덴마크에 있는 키에크고르 연구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실존적 탐구로 나의 신학적, 철학적 사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덴마크 철학자 스웨렌 키에크고르에 대한 깊은 존경이 나를 그 여정으로 이끌었다. 부부의 텍스트를 읽어내가며 나는 그의 사유가 키에르크고르의 사상과 깊이 공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두 사상가 모두 즉시성과 초월성 사이의 긴장, 신앙의 역설, 그리고 진정한 실존을 향한 투쟁을 다루고 있었다.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관계와 키에르케고의 믿음의 도약 개념은 더 이상 고립된 철학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둘러싼 하나의 깊고 깊이 연결된 대화의 일부로 다가왔다. 이 첫 만남은 나와 너의 한 특정한 단락, 곧 부부가 말하는 자기 모순에 대한 장기적인 묵상으로 이끌었다. 1917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나는 열흘 동안 이 개념에 집중하며 침묵과 관상의 자리에서 그 의미와 씨름했다. 이 경험은 변혁적이었다. 자기 모습은 더 이상 제거해야 될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로 드러났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나와 되어가고 있는 나 사이의 역동적 긴장, 암과 모름 사이, 존재와 관계 긴장을 드러내 주었다. 자, 우리 GBS 청취자님들께서 조금 좀 힘들다라고 지금쯤 생각하시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뭐 쉽고 잘 이해되는 간증집을 읽으면서 아이고 참 은혜스러웠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학의 세계에는 K 드라마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가 있지만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죠? 클래시컬한 거 정말 머리가 쥐가 나도록 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영화, 책 이런 것도 읽어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이 교수들이 있도록 이런 책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만남 UC 버클리 1979년 그러나 부부와의 나의 인연은 2015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훨씬 뒤늦게 깨달았다. 부부가 이미 내게 훨씬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경험은 1979년 UC 버클리의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 두에넬 홀에서 일어났다. 그곳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자 구주로 만났고 만남 이후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자기 이해와 존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뀌어 놓았다. 그 환상 속에서 나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타인으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보았다. 아이로서의 내가, 다오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 깨달음은 당시에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훗날 나와 너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부부가 이미 경험의 실존적 신학적 의미를 치밀하게 펼쳐 놓았다는 사실. 그는 내가 수십 년 전 직관적으로 붙들었으나
설명하지 못한 것을 언어로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도에 부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 너를 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책의 일부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했지만 나는 그 번역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다. 부부 사이의 깊이와 뉘앙스가 언어적 전환 속에서 상당 부분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졌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네. 표재명 교수님이 훌륭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랜적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옛날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썼고, 이게 언제 번역을 하셨냐면요. 2000, 1977년. 네. 이 1977년에 번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더욱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번역은 결코 단순한 단어의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의 행위이며 문화적, 철학적 경계를 넘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부보의 사상과 다시 씨름하게 되었고 그가 제기하는 깊은 도전들과 제해하게 되었다. 번역의 과정은 곧 언어의 한계, 의미의 유동성 그리고 이해 자체의 본질을 성찰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성찰에서 지필로 그 연구와 묵상의 시간으로 8년이 지난 지금 벌써 8년이 됐네요. 마침내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이 정은 학문적 엄밀함, 개인적 만남, 그리고 영적 깊이로 점철된 길이었다. 나는 이제 부버를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키에르고르처럼 고정된 결론을 제시하기보단 우리를 끊임없는 대화로 초대하는 길잡이가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으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얻게 되죠.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방향, 건전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좋은 책을. 이 책은 그 여정의 결실이다. 수년간의 연구와 성찰, 그리고 살아온 경험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적 도구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는 AI 조력자, 내 애정으로 찰리라고 부르는 존재는 흩어진 노트와 사유의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에 엮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깊은 사회에 참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너에서 부부가 던지는 질문들은 결코 학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간의 핵심을 건드린다. 이 책의 여정을 시작하는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자기됨의 역설, 관계적 존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자기 자신 너머로 부르신 신적 신비를 향구해 보기를. 마지막으로 이 지필과 성찰의 기쁨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조어와 나누고 싶다. 물론 그의 이름은 가명이다. 그는 진실하고 사랑이 깊은 사랑이지만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무 복잡하면 굳이 논의할 가치가 있겠어? 진리는 단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는 나 역시 존경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만약 컴퓨터 공학자들이 너무 복잡하니 다루지 말자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현대 기술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복잡성은 두려워하거나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삶의 풍요함을 반영하는 표시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도 깊은 신앙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지를 미덕으로 포장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거짓 자아를 만들어 그것을 참된 정체성이처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마틴 부가 말한 자기 모순이 있다. 곧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 사이의 긴장이다. 삶과 신앙, 사회에 대한 진정한 참여는 복잡성을 직밀한 용기, 어려운 질문과 씨름할 결단, 그리고 불편한 단순함을 넘어설 담대함을 요구한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 조에게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의 복잡성에서 머무르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초대장이다. 역설적으로 들어보라. 투쟁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타인과 또한 신과의 참된 관계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해라.
자, 이 self contradiction, 자기 모순. 여기서 뭐라고 썼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억셉하기 힘드니까 종교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 어떠면 종교적인 관계, 자기 모순에 대한 걸 종교로 풀어. 근데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발견해서 완전히 좌절해서 죽어버려야 돼.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그냥 교회 가서 뭐 목사님들이 좋은 말 해주고 아유 참 믿음 좋다 그러고 하니까 칭찬 받으려고 뭐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아무리 그러는데 허전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힘들고 이런 사람들 종교인이죠. 사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죠. 왜?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고 나를 쫓으라.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 가짜 셀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자기 모순이란 거예요. 음. 마틴 부버가 이렇게 말한 자기 모순에 대한 통찰은 실존적인 영역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인간 마음의 이야기에 같이 공명한다. 부부가 타고난 인본 다우, 거짓자, 그리고 내적 붕괴의 공포라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죠? 오래전부터 죄, 분열, 무화과 나무 잎, 영적 눈머리라는 언어로 설명해 왔다. 에덴 동산에 숨는 아담의 모습에부터 로마서 7장에 터져 나오는 바울의 규절, 성경은 인간의 보편적 상태를 증언한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지만 실제로는 종졸 분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진리 가운데 동행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그 대신 현존을 연기로, 친밀함을 이미지로, 사랑을 두려움으로 대체하며 살아간다. 와. 제가 세종시에 시작한 키역카 리서치 센터 제가 소장으로 있지만 키역카가 철학이 바로 이것을 존재란 무엇인가. 이 장은 부부의 자기 모순 개념과 성경이 묘사하는 분열자 사이의 깊은 접점을 탐구한다. 제가 사실 영어로 쓴 책을 한국말로 읽으니까 조금 저도 좀 어렵네요. 이걸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영적 메마름이나 도덕적 연약함이라 부르는 것은 뿌리가 사실은 관계의 단절, 곧 정직한 나, 아엔다와 관계로 살아가는 소명으로부터 이탈임을 보게 되는 초대이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성경 인물들, 관계 없이 의식만 남았던 공동체들, 그리고 진리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회복의 길이 종교적 노력에 있지 않고 관계적 항복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두 번의 주석을 가지고 2025년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했습니다. 학계서와 말라기서입니다. 학계서와 말라기 주석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관계에서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쓴 책이지만 아마존에 가시면 이 책을 킨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버트 오 Self Contradiction 그러면 킨들로 사면 그 일렉트로닉 이북이죠, 이북. 킨들이든 이북으로 사시면 5불 35전입니다. 페이퍼백도 비싸지 않습니다. 7불.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져오기가 힘들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사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도 그냥 공짜로 받고 싶어. 그러면 어,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의 책은 다 260권이 다 공짜로 거의 뭐 250권이 공짜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다 이디에 가서 공짜 책을 다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또 뵙겠습니다.